미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은요, 박리담에는 똑같은 상품을 가격으로 승부보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후자인 브랜드로 승부보는 방식은 내가 브랜드로 인지시켜서 더 값을 받겠어 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조공 삼전입니다. 난데없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캐치프레이즈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가격입니다. 97년도 IMF 이후에 이렇게 우리 사장님 미쳤어요 라는 멘트를 강조하면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아졌죠. 그때부터 특히 또 깔세 매장도 많이 늘었죠. 인테리어를 특별히 하지 않고 한 달 혹은 두 달 짧은 기간을 렌트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매장들을 우리는 깔세 매장이라고 하죠. 97년도 이후에 이런 매장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소비 행태로 바뀌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쟁사를 조사하면서 느끼셨을 거고요. 이미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야? 이익도 날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지?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라고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물건을 제조하지 않고 동대문이나 혹은 남대문 혹은 도매 사이트에서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이런 가격 경쟁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 그리고 고민들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니 사례를 자주 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60대세요. 그런데 온라인을 잘 이용하지는 못하십니다. 카카오톡 이용하는 수준? 이 정도 이용하세요. 요즘 카카오톡은 누구나 다 이용하니까요. 한 2년 전쯤 일인가요? 집에 냉장고가 오래돼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숙명이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들, 롯데 빵빵, 그 다음 어디 플라자 이런 데 다 가가지고 원하는 상품들 쭉 구경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직원이 안 보는 사이에 잠깐 모델명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왜 그런지 이유들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결제를 해줘라,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돈을 주시고 어떨 때는 돈을 주시지 않고 넘어가지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모델명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는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이 훨씬 저렴하게 똑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삼성의 A모델, LG의 B모델을 산다고 했을 때 온라인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저렴한다는 것을 60대인 저희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결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명을 찍어서 알려주면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비교해서 당연히 온라인이 더 최저가, 더 저렴한 가격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매자 관점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매자의 입장이 됐을 때는 전혀 반대로 생각해요. 왜 물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사려고 하지? 경쟁자는 왜 이렇게 가격을 꺾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장사를 못하는 건데 왜 업계에 물을 흐리는 거지? 라고
입장이 확 바뀐다는 거죠. 특히나 이 오프라인과 다르게 온라인은 기회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서울대 근처에 사는데요. 고구마가 우리 이 동네에 재래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1kg에 가령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1kg에 8,000원, 7,000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가락동 시장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까지 가게 되는 차비, 그 다음 시간,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더 주고라도 우리 동네 재래시장에 1kg에 10,000원짜리 고구마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가락동에 있는 도매상인이 도매 가격으로 소매 물량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굳이 오프라인에서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하루가 더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시간만 커버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락동 시장까지 갈 시간과 에너지, 돈을 포기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즉 하루 혹은 많게는 이틀 정도의 시간만 포기한다면 심지어는 일부 플랫폼 쿠팡의 경우에는 로켓 배송, 그 다음 샛별 배송, 그 다음 롯데도 지금 배송이 시작됐죠. 신세계도 당일 배송이 시작됐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배송이 일어나면 더더욱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온라인에서 충분히 더 저렴하게 같은 속도로 배송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한계는 있죠.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져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확인해보고 경험한 다음 실제 구매는 어디서요?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노트북, 삼성전자 A 노트북을 샀을 때 A셀러, B셀러, C셀러 누구한테 사라? 누구에게? 삼성전자에게 혹은 LG전자에게 서비스를 받지 셀러들한테 서비스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A셀러, B셀러, C셀러에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누가 최저가에 나에게 줄 수 있니?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혹은 11번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 모델의 경우에는 가격 비교 화면을 바로 붙여서 고객들이 최저가를 찾는 시간조차도 쓰지 않도록 서비스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왜 장사를 하냐,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부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격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내용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반대로요 생각하면요, 우리 동네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심지어 해외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아마존 같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매력적인 시장이 또 온라인이기도 합니다. 즉 오프라인의 공간에서 우리 동네에서 파는 고구마 양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고구마 양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의 공간을 가격 경쟁이 심한 공간, 돈을 벌 수 없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아예 장사를 못하는 공간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이 가격 경쟁이 심한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타이밍에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믹스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웨이는 바로 소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다들 알고 계시죠? 마진을 박하게 하지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게 박리담회의 개념이겠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동네만을 타겟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국 3천만의 인구, 온라인에서 전자상가를 이용하는 전국의 3천만 명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잘 맞춰준다면, 고객이 원하고 터지는 가격을 맞춰준다면 이익이 박하더라도 그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익을 벌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또
판매량, 이익이 박해지는 것은 동시에 다르게 표현하면요.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난 판매량에 따라서 원가액 자체를 떨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진을 늘리는 방법은 박리담회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마진을 낮추지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 그리고 많이 팔므로써 원가액 자체가 떨어지면서 마진이 늘어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갖고 있는 개념이 이 박리담회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접근은 브랜딩에 대한 접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은요, 박리담회는 똑같은 상품을 가격으로 승부 보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후자인 브랜드로 승부 보는 방식은 내가 브랜드로 인지시켜서 더 값을 받겠어 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예를 자주 드는데요. 저희 어머니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옷가게 가면 여기 브랜드는 이 정도는 줘야 돼 라는 표현을 가끔 쓰세요. 여기 브랜드는 원래 비싸. 그리고 이 브랜드 점퍼는 이 정도는 줘야 돼. 이 브랜드는 이 정도는 줘야 돼 라는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더 받고 싶다면 브랜딩이 돼야 합니다. 제 고객의 인지 속에 A라는 브랜드, 여기는 똑같은 가격으로 승부보는 박리담회로 승부보는 고구마가 아니고 A라는 브랜드고 유기농으로 만들었고 한 번도 나에게 실패의 경험을 안겨주지 않았고 약속한 대로 가장 A+급의 최상의 상품만 주는 그런 브랜드야 라고 인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가격으로 승부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브랜드로 승부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 봐야 할까요? 브랜드로 승부 봐야 할까요? 이것은 또 그 업체의 선택입니다. 우리 업체의 자원 상황, 그리고 경쟁하는 채널, 경쟁하는 키워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가격으로, 물량으로 승부 보는 게 더 확률이 좋겠어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캐파가 있지 않아. 우리는 브랜딩을 통해서 초저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로 승부 봐야겠어.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몇 년 지나게 되고 매출이 켜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둘 다를 다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 업체들도 당연히 브랜딩을 가지고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하게 되고요. 브랜드로 승부 보려고 하는 업체들조차도 매출 볼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는 서브 브랜드 등 여러 가지 방식들로 가격으로 또 승부 보는 접근을 같이 믹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초기에 진입했을 때 어떤 웨이로 선택지로 전략을 써야 될지를 크게 결정해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이런 애매한 것들은 사실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인 느낌의 얘기들을 오늘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온라인에서 장사를 한다, 판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 가격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필승필패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업으로 사복사복 조금씩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량을 박리담회로 하고 브랜딩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 사복사복 요 정도 100만 원 이하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까지 많이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전업으로 한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내가 사업으로, 진짜 내 자영업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 하면 사실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개념이 명확히 인지돼야지만 사실은 우리 월급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